안녕하세요. TV를 말하다의 오원근입니다. 안정은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청문회 사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 가치와 정신에 대하여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가 얼마나 미래 세대에 부응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론은 여론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정확한 민의를 제공하는 공론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보도를 지켜보면 과연 그랬는지 의심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지나친 속도 경쟁과 편향성, 정파성, 선정성을 띄었다는 점인데요. 취재원이 말하는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도하는 따옴표식 보도와 속도 경쟁으로 뉴스의 양은 증가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고 또 여기에 선정적인 표현으로 정치적 갈등 상황만 부각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미명 아래 취재 보도의 자유가 언론인과 언론사의 편의에 의해 오남용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층적 탐사 보도의 역량을 강화해서 정확한 보도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겠습니다. TV를 말하다 시작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요즘은 도심에서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꽉 막힌 도로에서 정체되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많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주에도 자전거 도로가 많이 있는데요. CJB 뉴스는 말이 자전거 도로이지 보행자와 함께 이용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태를 8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집중 보도했습니다. 15일 뉴스는 청주 도심의 경우 자전거 도로의 80%가량이 보행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새로 조성된 도시의 도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자전거 도로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입간판 등 시설물을 늘어놓아 자전거가 인도를 넘나드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청주시 관계자는 예산 부족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만 거론할 뿐 뚜렷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는 다음날 뉴스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취재기자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로를 찾았습니다. 차도와 인도가 완벽히 분리돼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한 이후 자전거 하루 이용량은 2배가량 늘었고 사고도 줄었다고 합니다. 뉴스는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 때문에도 자전거 전용 차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차로로 다녀야 하지만 인도는 물론 자전거 도로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보행자와 완벽하게 분리된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하고 전동 킥보드도 이곳으로 다니게 하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뉴스가 문제점을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중적인 취재 보도를 통해서 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할 때 강력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월 11일 보도된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관련 뉴스는 다소 아쉽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내 빠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큰 병원이 많은 대도시와 달리 지방이나 중소도시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입니다.
도별로 한 개씩 전국에 13곳이 운영 중이고 충북에는 지난 2009년 충북대병원에 만들어졌습니다. 24시간 365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뇌졸중 집중치료실도 운영하고 지역병원과 연계해서 심뇌혈관 응급지원 체계를 구축해 빠른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병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월 2, 3회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충북 환자들의 조기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센터별로 운영되는 예산은 약 24억여 원으로 초기에는 정부와 병원이 7대3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 8억 원이었던 정부 지원금이 올해는 5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3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2021년에는 아예 지원이 끊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골든타임 확보와 환자의 조기 인지율 상승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왜 정부 지원이 줄고 있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이 바뀐 때문인지 아니면 센터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야 적합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8월 12일에는 사분오열 식물 청주시 의회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청주시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날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는 이날 시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청주시 현안 보고회가 열렸는데 그 결과가 기대와 달리 참담했다고 전합니다. 보고회를 시작하면서 청주시 의회 의장은 청주시 현안에 대한 의원 전원의 공감대를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정작 시의원들은 의미가 없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각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시의원 전원이 모여 질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도 있었고 각 현안의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회가 아니라 청주시 정책 홍보 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시의원 39명 가운데 3분의 1이 도중에 자리를 떴고 당초 예정된 5가지 청주시 현안은 한 가지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최근 청주시가 굵직한 현안마다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지만 이번 경우처럼 보고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식물의회라고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보도 사례가 또 있습니다. 9월 1일에는 병원 놓고 갈등, 시민 건강은 뒷전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유치를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를 골자로 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이를 되지도 않을 이야기라고 맞받아쳤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국회 차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는 이 소식을 전하며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거리가 되면 정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충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첫 번째 리스크가 정치라는 시민들의 냉소를 중하게 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시민 건강은 뒷전이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또한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전하는 것은 CJB와 같은 지역 언론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시민들이 복잡한 지역 현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표면적인 갈등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지역 정치에 대한 냉소나 무관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끈질기게 파헤칠수록 사회 곳곳의 병폐는 줄어들고 시청자의 궁금증은 해소됩니다.
1, 2분 남짓한 하나의 보도 속에는 이렇게 큰 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문제점을 발견해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중 취재 보도를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 지역의 목소리를 모아 여론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민의 든든한 방송, CJ배가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방송되는 명확한 시간 규격과 제목이 있는 정보 단위를 가리켜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용어로는 방송 순서라 하고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및 배열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이런 방송 순서를 결정하는 행위를 편성이라고 하는데 이 편성은 방송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작업이지요.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프로그램 편성에 각계의 이익이 적정한 비율로 반영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편성 기준은 한 주간을 기준으로 보도방송 10% 이상, 교양방송 40% 이상, 오락방송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방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시사에 관한 속보 또는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입니다. 교양방송은 민족 고유 문화의 계승 발전, 공중의 일반적 교양 향상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고 오락방송은 국민 정서의 함양과 생활의 명랑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은 그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방송의 기능에 따라 보도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및 광고 프로그램으로 나누는가 하면 그 형식에 따라 토크, 인터뷰, 구성, 중계, 쇼 및 드라마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우리 법령은 목적을 기준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보도, 교양, 오락, 교육, 광고, 그리고 대외 방송의 6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는 기술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는 보도와 교양의 성격을 두루 갖춘 것으로 보이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1시간 정도 편성되고 있는 시사 매거진 오늘이란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안내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오늘을 말한다. CJB 시사 매거진 오늘은 각종 사회 현상, 이슈들을 심층 취재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깊이 있는 뉴스를 제공한다. 이슈 현장 오늘 코너에서는 지역민들의 고충이나 사회적인 이슈들을 토론을 통해 거침없이 담아내 시청자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바쁘게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오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담당 PD가 진행하는 심층 취재 부분과 아나운서 진행자 및 두 사람의 패널이 출연해서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홈페이지의 프로그램 설명 부분과 실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어 의아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심층 취재한 내용을 방영하는 부분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이슈 현장 오늘 코너는 TV, FM, 오늘 뭔 일 이슈라는 제목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음에도 홈페이지 프로그램 소개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어서 눈에 거슬렸습니다. 또 그 내용 역시 특정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라기보다는 제기된 이슈에 대해 외부 출연자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형식이어서 토론이 아니라 방담에 가까운 것이라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성격을 소개함에 있어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같은 티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보도방송에서 다루기에는 시간과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한 이슈들을 찾아내서 집중 취재 및 전문가 방담을 통해 소상하게 분석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매거진 오늘이라는 프로그램 이름에 알맞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7일 방송된 칙소 살아있는 적통 한우 유전자 편을 비롯하여 8월 14일 방송된 광복 74주년 단죄 없는 역사 편, 8월 21일 방송된 LNG 발전소 과연 타당한가 편, 9월 4일 방송된 빗물, 똥물 그리고 눈물 편 모두 프로그램 이름에 갑하는 이슈에 대한 심층 취재로 지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 방송된 칙소 살아있는 적통 한우 유전자 편에서는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우리 칙소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옥천 출신의 정지용 시인이 읊었던 황수라는 시에 등장하는 얼룩배기 황소, 그리고 화가 이중섭 선생이 그렸던 황소가 바로 칙소였음을 대비하는 등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인 취재가 돋보였습니다. 다만 칙소 사육 농민을 취재하는 내용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자막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어 백과사전에 보면 유통경로는 생산자가 만든 상품이 유통기관에 의해 소비자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그중 농수산물의 유통경로는 공산품에 비해 길고 복잡하며 유통마진이 과다하여 생산자 수취 가격은 낮은 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가격 구조를 보여 소비자 물가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농민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때 수취 가격을 수치 가격으로 잘못 쓰고 있어서 자칫 잘못된 단어가 시청자들에게 답습될까 염려스러웠다거나 할까요? 그리고 이어진 TV FM 오늘 뭔 일 이슈에서는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인 생還좋은 누리양을 주제로 방담을 나눈 것도 시의적절한 동시에 지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시의성은 8월 14일 방송된 세계 무예 마스터십 일본 선수 출전 논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속리산 케이블카 설치 편과 8월 21일 방송된 실종된 직지 원정대원 10년 만에 고국품으로 충북 교단 이딴 성추문 편, 그리고 9월 4일 방송된 무상교육 시행 논란 및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논란 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값진 의미를 반감시키는 동시에 하필이면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회 TV FM 오늘 뭔 일 이슈에서 사이사이 배경음악으로 쓰인 이른바 은하철도 999 주제가였습니다. 원작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주제가 자체가 애초에 우리말 녹음 제작진이 만들었다는 은하철도의 눈물이 아니라 일본 주제가를 표절해서 만들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는 번안곡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지역 현안과 맞물린 주제로서 정책적 판단과 예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주제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일반적인 이슈를 제치고 제법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시사 매거진 오늘이란 프로그램 편성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대책과 지역경제, 일본의 경제보복과 지역경제 같은 주제는 거시적인 주제라는 점에서 별도의 시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시사 매거진 오늘은 심혈을 기울인 제작진의 노고가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방송이 만들어야 하는 좋은 프로그램에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작진이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를 도모하는 한편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끌어모음으로써
지역 시청자들에게 믿음과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기능과 내용에 있어 교양 프로그램은 보도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보도 또는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을 맡아야 하는 게 교양 프로그램의 숙명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시사 매거진 오늘이 지역민들의 CJB 청주방송 시청 동기를 강화해주고 지역 현안의 올바른 분석과 해석을 선도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초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전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러한 ICT 분야뿐만 아니라 전파 산업 전반의 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전파진흥협회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정종기 상근 부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저희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특수법인입니다. KBS 등 방송사, 이동통신 3사와 전파 관련 제조사 등 총 140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임무는 새로운 전파 이용 기술의 실용화와 보급 촉진, 전파방송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과 기술 표준화, 방송통신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 제4차 산업시대에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전파의 활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전파가 빠지는 곳이 없는 만큼 참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이 협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주로 추진하시는지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기기 제조사 등 산업체 의견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의 전파방송 관련 정책의 집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송 산업체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활성화의 지원, 방송 콘텐츠, 실감 콘텐츠 제작 지원, 전파방송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전파기기 상호 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전자파 강도 등에 관한 기준안을 제시하고 실제 현장에서 전자파를 측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와, 전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업무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용어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 용어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전파란 지구 전자기장의 변동에 따라 파동이 생겨 멀리까지 전파되는 전자기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전파의 파동 현상이 단위 시간, 즉 1초 내에 똑같은 상태가 되풀이되는 횟수를 우리가 말하는 주파수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과학기술 용어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휴대폰, TV와 전자레인지 등 우리 주변의 다양한 전기전자 제품 등이 작동할 경우에 에너지 또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협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전파방송 산업체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시는지요? 예, 저희 협회는 전파를 이용해서 기기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 개발, 생산, 유통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신한 아이디어는 있지만은 기술력과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 비용과 시험 장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 130여 명의 전파방송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산업체의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의 인체나 다른 기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또는 사후 조치에 필요한 다방면의 정책을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아울러서 방송 관련 지원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시는지요? 예, 청주방송국을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사 등 콘텐츠 제작한 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UHD 방송 콘텐츠와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를 주된 대상으로 해서 제작비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차세대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상현실, 소위 VR이라고 하죠. 증강현실, AR, 홀로그램 등 실감 콘텐츠 개발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방송사 등이 제작한 한류 콘텐츠 글로벌 시장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비의 경우에도 과거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UHD 장비 제조사들이 미국 등 선진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방송사와 연결해주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파 산업도 그 패러다임이 참 다양하게 변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차 산업혁명도 있고요. 그리고 5G도 개통이 됐고요. 또 요즘은 1인 미디어도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변화와 혁신의 주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저희 협회는 전파방송통신교육원을 설치하여 방송통신사에 근무하는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등 연간 약 7,000명을 대상으로 220개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송 분야의 기본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드론, 클라우드 등 제4차 산업 신지식 분야의 첨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1인 미디어 제작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1인 미디어 창작자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으로 많은 분들이 전파와 방송에 대한 문화를 좀 향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4월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ICT를 기반으로 다른 분야 제조업과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명실공히 제4차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주방송 시청자 등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ICT의 핵심인 전파 이용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TV방송 시청에 불편하신 점, 일상 가운데 전파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말처럼 예부터 가을 하면 이 사계절 중 가장 높고 푸른 하늘을 자랑하죠. 그런데 왜 유독 이 가을의 하늘이 높고 푸른 걸까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가을에는 대기가 안정되기 때문에 지상의 먼지가 상공으로 잘 올라가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을 하늘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파랗고 높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적어져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 하늘은 건조하고 먼지가 없기 때문에 더 높고 푸르게 보이는 겁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더 소중한 이유입니다. TV를 말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